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충북지사 이제 출마를 선언하신 이제 국민의힘 오재세 후보님, 네. 예비 후보님,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일요서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네, 저는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예비 후보 오재세입니다. 저는 청주 토백이로서 청주에서 초등학교, 청주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거쳐서 행정고시와 행정공무원 30년을 했습니다. 충북도청에서 사무관으로 시작을 하고 청주부시장을 거치고 인천부시장까지 마치고 그리고 17대 열린우리당으로 17대 18, 19, 20 4선을 청주 서원구에서 마치고 지난 2018년에 충북도지사를 민주당의 이시종 지사와 경선을 한 바 있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를 함께 해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신 국민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의 모델이 되고 또 저의 평생의 꿈인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회 입성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쭉 공무원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거의 30년 관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충북지사로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기반이 그 공무원 30년의 어떤 관록이 되셨는지. 네. 제가 이제 서울법대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마치고 공직을 지방행정, 내무부를 택해서 충청북도청에서 사무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충청북도 지사가 이제 저희 공직의 최종 목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직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임명제에서 지방자치 선거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선거직으로 이제 도지사를 도전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방행정하는 동안에 여러 부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온양시장, 대천시장, 청주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렇게 지방행정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 최근 경기지사에서 이제 충북지사로 조금 이제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지사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 이제 김용환 전 의원. 네. 김용환 전 의원이 지금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힘 현역 의원들과 직접 교감을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조금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출마는 본인의 자유인데요. 그러나 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 그분이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충북도지사를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충북 태생이긴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 갑자기 충북도지사에 나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사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충북에 서울에서 3선을 하신 이해운, 서초에서 3선을 하신 이해운 의원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서 15, 16, 18, 19 4선을 하신 김영환 의원이 연고가 충북이다, 고향이 충북이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나오셨다고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청주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셨고 또 서울과 경기도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 또 어떤 분은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도 하셨었고 또 이번에 또 출마를 선언하신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이해운 의원은 뭐 그동안 충북에 특별한 활동을 한 일이 없는 분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충북도지사를 연고를 주장하면서 이제 나오시겠다고 하시니까 뭐 물론 본인의 뜻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도민들은 이제 느닷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제 충북지사의 꿈을 키웠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도민들 생각이 왜 충북지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아마 그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4파전, 국민의 경선, 내부 경선은 뭐 3파전, 4파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후보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이 어쨌든 뭐 연고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적인 어떤 기반 좀 이런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이제 충북에서 행정도 하고 정치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뭐 그 기반이 경쟁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 청주에서 1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입법이나 또는 정치 활동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그것이 이제 많은 그 기반 그야말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기반은 없는데 단지 그분들이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뭐 저와 함께 3선, 4선 의원을 하셔서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능력은 이제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충북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구상을 하시고 얼마나 그 생각을 깊이 하시고 또 충북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어떤 그 당위성보다는 개인적인 말하자면 그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앞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충북지사에 가장 도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과거로 보면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지방행정을 했기 때문에 충북 발전이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평생 생각해 왔다는 것이고 이제 1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최종 목표는 충북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다 쏟아서 충북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사명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체육, 문화 이런 거에서 좀 뒤떨어져 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발전을 시켜야 될, 도약을 시켜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점에서 좀 획기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는 마당에 저라면 그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정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도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능한 그런 도정을 끌 수 있지 않겠느냐. 나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능력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생 동안 하고자 했던 일이고 그래도 1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또 많은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그리고 저출산, 저성장 이런 과제가 쌓여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인 과제와 동시에 또 우리 충북의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북의 낙후된 경제를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지금 침체되어가는 경제를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침 이제 오송의 바이오 헬스로 많은 투자가 돼 있고 또 많은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메카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창에 2차 전지해서 방사능 가습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많은 4차 산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쪽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많이 지금 과밀돼 있고 또 지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기업들도 굉장히 하기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지금 갖추고 있어서 이제는 충북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높은 충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저출산 문제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충북에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충북에서 마음 놓고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충북에서 좀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업과 청년이 충북으로 오는 그런 충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매년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씩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뭐 10년이면 500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충북에 와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충북이 잘 갖춰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건강 또 삶의 질, 정주 여건 이런 걸 갖추면 충북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충북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멋진 살기 좋은 충북을 이끌어가는 도지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답변을 총론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질문이 지금 준비가 좀 돼 있었는데 좀 예, 디테일하게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예. 이거는 살짝 논의인데요. 그 현재 지방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미국은 대통령 연임제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시장 군수 이런 기관장들은 이게 그 권력이 상당히 이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집행기관의 장은 8년 2번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하니까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됩니다. 네. 그래서 부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너무 이게 인사도 침체되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선보다는 재선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시종 현 지사가 딱 3선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개 보면 3선을 하면 세 번째에 좀 침체가 되고 본인도 의욕이 떨어지고 재선까지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시종 현 지사가 3선 제한이 없었다면 출마를 했으리라고 보시나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선 네, 4선 도전을 한다면 아마도 하실 거예요. 이건 뭐 놀지를 못하니까요. 또 일각에서 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네. 당적을 바꾸시면서 네, 네.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21대 총선에서 이제 네, 공천권에서 네, 배제가 네, 됐다. 네, 네, 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좀 당적을 바꾼 데 대해서 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니까 네. 당연히 저는 그분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검찰총장이니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될 뿐인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를 교체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태어난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교체시켰어요. 네. 저는 민주당에서 사선했지만 민주당을 교체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 검찰총장,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정권 교체를 당했느냐? 민주당이 잘못해서 무능과 실정, 부패가 바로 검찰총장, 본인 임명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정권 교체된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된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를 경선도 시키지 않고 저를 아웃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민주당하고는 대치된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저는 그랬어요. 만일 정권 교체가 되면 오제사가 옳은 것이고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오제사가 틀린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권 교체 시켰기 때문에 봐라. 당신이 잘못해서 정권 교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제사가
당을 옮긴 게 아니라 당신이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당원을 그리고 국민을에게 신임을 못 받고 말하자면 배신한 거 격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내가 민주당을 버린 게 아니라 감히 민주당이 저를 버린 거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민주당의 잘못을 저는 고치기 위해서 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뭐 물론 이거 결과지만 결과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옳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이다. 그리고 국민을 잘 섬기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통하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국민이 당신을 시켜줄 것이다. 그 대신 당신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정부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하늘로 섬기는 링컨 대통령의 그 민주주의 철학이 그분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제 대통령이 그 과거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면 다른 어느 누가 국민 위에 군림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대한민국도 국민이 섬김받는 선진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진짜 돼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대통령 당신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분이 링컨 대통령의 뒤를 따를지 전임 대통령들처럼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욕먹는 대통령이 될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분이 처음에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이 된 그 초심을 5년 동안 잃지 않고 정말 상식과 공정,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발전시킨 대통령으로 꼭 기록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이제 국회 권력은 사실 여소야대 말 그대로 균형추가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 행정 권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제 균형치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오 의원님께서 이번에 충북지사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향후 윤석열 정부와 그 정치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도 좀 있으신가요? 지금 지난 선거에서 0.7% 차이밖에 안 나서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치돼 있다. 정말 굉장히 힘들다. 저는 그 차이가 정말 안 좋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분명히 잘못돼서 무능과 실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무능과 실정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닌가.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파적으로 지금 나뉘어 있는 건지 과연 정말로 정파적으로 나누어 있다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파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치한다면 이건 굉장히 힘든 정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통합이라든지 협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경제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파고가 앞에 놓여 있는데 정말 유능한 정부가 되고 유능한 대통령이 돼야만 그 파고를 넘어가고 국민들과 함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른 정치 현실을 잘 직시해서 능력을 발휘할 때
아까의 그 50대 50의 이 지형을 바꿔서 60대 40, 65대 35로 갖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능력은 역시 상식과 공정의 바탕을 두고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로 이번 지방선거도 유능한 일꾼이 뽑혀서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국정과 지방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저는 뭐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과 굉장히 막대한 정부와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지사로 이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이제 하나같이 나는 충북인이다, 내지는 충청인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바로는 이제 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을 또 충청권에서 또 오래 하셨고 충청권에서 굉장히 좀 연고가 깊으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충북과의 인연이 좀 어떠신지 좀 저는 뭐 부모님이 청주에서 아버님도 청주, 어머님도 청주에서 대대로 살아오셔서 네. 저는 정말 오리지널 청주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청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청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고시를 하고 또 충북도청으로 처음 소임을 와서 지방행정을 여기서 시작을 했고, 또 청주시의 부시장을 했고, 또 청주에서 16년 국회의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주를 거의 떠나지 않았다. 행정과 정치를 청주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시도지사가 하는 그 지방행정을 해왔고, 또 정치를 또 해왔고, 정치는 이제 16년을 했는데 10년은 경제 분야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했고 6년은 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16년 동안의 그 의정 활동이 그쪽에 이제 전문가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후보들은 뭐 한 분은 이제 공직만 하시고 아직 정치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고, 또 두 분은 이제 태어나고 뭐 고향은 청주고 학교도 청주에서 나오셨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충북과 청주에서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온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청주를 위한 고민은 별로 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고 정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뭐 멀리서 자기 고향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이제 충북도지사로 오시고 또 경기도에서 도지사까지 하시겠다고 출마했었고 또 이번에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또 이제 충북도지사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갑자기 충북도지사를 하겠다고 하신 거다. 이렇게밖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뭐 그건 이제 본인의 뜻이니까 도민들께서 과연 갑자기 오신 거에 대해서 충북 도정을 신뢰하고 맡기실 것인지 하는 거는 도민의 몫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조금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GDP 5% 시대 개막을 네, 지금 네. 선언을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 5%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시다면? 예, 그동안 이제 충북이 3% 충북이었었어요. 10년 전에 3.1%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3.7%로 성장을 해서 청주에 이제 큰 기업이 하이닉스, 또 LG화학, 또 LG전지, 또 이제 CJ, 한화 이렇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좀 있어서 비교적 지난 10년 동안 3.1%에서 3.7%까지 성장을 했고 그 성장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았고요. 충남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고 또 수도권에 비해서도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10년 동안은 조금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가 채 안 되고 있어서 이제 5%로 가야 되는데 충남은 지금 지역 생산이 100조, 110조 정도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70조밖에 안 됩니다. 네. 충남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도민 소득이 충북이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하위권이니까 소비도 낮아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그 매출이 잘 안 올라가서 이제 전체적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전국 대비 5% 시대로 가자. 그리고 인구도 150만이었다가 10년 만에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160만이 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한 20만 명이 늘어나서 200만 시대로 좀 가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인구가 늘고 GRDP가 늘려면은 좋은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와 또 오송의 이제 바이오헬스 제약회사들이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산업이 지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가 제약 분야인데 이번에 더 좀 이 오송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해서 국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창에 이제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4차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쪽 오송 오창을 하고 그리고 진천 음성 쪽에 또 식품 CJ도 많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대기업과 중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끌어들여서 투자 유치를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그리고 그런 여건은 지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충북이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도 지역 경쟁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수도권보다 충북이 더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아직 낮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북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북의 시대가 열린다. 신수도권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GRDP 5%또 인구 200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일본처럼 관광 일본, 관광 한국이 될 때가 됐다. 고령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외국에서도 외국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뭐 에버랜드 이런 좀 강원도 좀 있는 정도인데 우리 충북도 이제 관광 인프라를 좀 많이 확충하자. 충북도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강원도 못지않거든요. 대청호도 있고 충주호도 있고 뭐 제천단양도 좋고 속리산도 있고 뭐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뭐 에버랜드라든지 또 국제 테마파크, 반려동물 파크 또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스포츠 이런 시설도 만들면 관광 충북도 만들 수 있다. 관광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충북이 좀 앞장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매년 50만 명씩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령화율이 17%인데 이게 이제 1년에 1%씩 올라가요. 20%, 30%까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럼 이제 고령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분들이 다 수도권에서 살 거냐. 이분들이 충청권에 와서 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좋은 정주 조건 만들어서 은퇴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은퇴자 균형 귀촌을 만들자. 그렇게 세 가지로 좋은 산업, 관광 인프라, 또 은퇴자들이 살기 좋은 충북. 이렇게 하면 200만 충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상 만들자. 대한민국이 가장 핵심 중부 지역이 말하자면 살고 싶은 충북.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충북에 와서 사람도 또 기업도 많이 충북으로 오라. 이렇게 세일즈 도지사가 돼야 되겠다. 세일즈 도지사.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 하는 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문제인데요. 세종특별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면서 오히려 충북이나 충청권 이제 인구가 굉장히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어요. 여기로 세종시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 뭐 이제 세종이 그만큼 이제 정부 기관이 와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출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유출되지 않고 뺏기지 않을 경쟁력을 우리도 갖춰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거에서 역시 그쪽에 이제 국가 기관이 많이 왔다면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업이 많이 와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돼서 청년들이 글로 가지 않게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도 이제 유치해야 되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때 혁신도시가 진천 음성으로 가는 바람에 그때 이제 거기 출신이 도지사를 하셨는데 양보하는 바람에 제천이 그 제천 분들 아주 그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천이 많이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비해서 제천이 많이 낙후됐어요. 같이 원주하고 같이 나가다가 제천 쪽에도 이제 좋은 혁신 그 공공기업, 혁신 기업이 오도록 거기도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2의 또 현안이 있습니다. 그 도심을 관통하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국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청주도 이제 전에는 뭐 30만, 50만 도시였다가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80만, 이제 앞으로 100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도심을 관통하는 그 교통망, 더 편리한 교통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광역철도를 여기 충북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공약이 나와 있는데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또 이제 지하철도 100만인데 지하철도 필요한지 좀 검토를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네. 이 밖에도 충북의 어떤 미래 먹거리가 별도로 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 경쟁력 또 정주 여건 삶의 질이 높은 지역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는 충북 살기 위해서 기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충북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또 적지 공급 또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도로 뭐 상하수도 이런 전기 이런 거 기업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 SOC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해드리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 또 기업이 하면서 당면하는 애로사항 뭐 수출이라든지 뭐 기업 운영에 따른 뭐 그런 컨설팅 같은 거를 잘하는 그래서 은퇴한 그런 기업 운영 전문 그런 분들로 그 기업을 컨설팅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또 그런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더욱더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하기는 정말 충북으로 가서 기업하면 걱정이 없다. 뭐 자금, 인력, 뭐 여러 행정 절차 이런 거를 아주 간소하게 하고 또 공무원들이 이제 철저하게 하는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서 경쟁력 있는 충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봉사하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광 충북에 필요한 인프라 또 문화예술을 향유하려고 하는 욕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인프라 그런 공연장이라든지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에 아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은퇴한 분들이 또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고령인구 1,000만, 1,500만 명 시대에 그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북이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세일즈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충북 도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뭐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충북이 획기적인 발전 뭐 지금 오랜 동안 뭐 놀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경제도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고 그래서 충북이 뭐 내세울 곳이 없는 충북이다. 정말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좀 낙후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충북이 좀 도약하는 그런 충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평생 동안 30년 동안 공직생활 지방행정을 했고 또 16년 동안 국회에서 경제 분야,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충북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하나의 그 좋은 획을 긋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충북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